1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클럽 브랜드별 치타장, 장타대회, 니어핀 대회, 원포인트 레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저렴한 골프용품 판매까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더 골프쇼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엔 더 골프쇼. 와우 스타눈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타눈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타눈 문의 전화 1599-0050. (2월 19일) 인스타그램 포토 이벤트 글로 스타일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미사 강변도시 비즈니스의 시작, 누가 이끌어갑니까? 복층형 구조 소형 섹션 오피스 히가로 프리미어, 코스트코 하남점과 이면 도로상가, 미사역 풍산역 개통 예정에 황산사거리 BRT 환승센터까지 부담없는 계약금으로 더욱 주목받습니다. 미사에서 누리는 스타일리쉬 지식산업센터 히가로 프리미어. 신우종합토건. 세상이 교통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교통의 혁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교통으로 하나 되는 세상. 교통이 미래를 바꿉니다. 혁신으로 새로워지는 세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전 동아허실에서 친구 이야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주인공보다 당신의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로 1577-1544 더 머니 스타로.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숙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나를 지치게 하는 높은 금리. 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쓰던 계좌 그대로, 금리는 더 낮게. 스탁론의 새 시대를 연다.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편리하게. 나의 투자 파트너, 골드 스탁론. 너무 재밌었어. 좋은 말 할 때 물어. 너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했어? 너 지금 웃었냐? 풍이랑 완차 봤다니까. 스카이라이프로. 왓챠와 북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더 간편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스카이라이프. 1588865 전화 해보던가 하면.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네,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결국 2시를 기점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낙폭 키우면서 코스닥 시장 3%의 하락세로 연중 최저점까지 경신하면서 620선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급락했던 장에서의 저점 617선까지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서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도 부담이지만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더욱더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모두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시장, 증시 빙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독 우리 시장만 블랙 먼데이를 보냈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 유독 우리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뼈아프게 또 날카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 이유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정말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뚜렷한 이유를 말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도 힘이 든데 바닥을 예단할 수가 없고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 바닥을 잡을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더 가슴이 아픈 시장인데요. 과연 많이 빠졌다라는 게 그나마 좀 반발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인데 많이 빠졌다고 해서 과연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또한 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찾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힘 빠진다고 계속 지쳐있지 말고 좀 으쌰으쌰 하면서 화요일장, 내일장에 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진한 월요일을 보냈지만 그래도 내일은 좀 반발 매수를 기대해 보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장세 긴급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디스트리 문호준 팀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날카로운 하락이 나오는 이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악재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 쿼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전반적인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혜택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에서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2030, 코스닥은 지금 620선마저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 진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이슈가 많습니다. 30일부터 31일 동안 중국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테고 미국 FOMC 회의에서도 이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큰데 그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와야 할 것이겠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도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다시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략이라고 하기에도 좀 답답한 시장인데 좀 어떤 대응으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왔으나 이런 실적들이 선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 7월 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시장은 바닥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하고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 하락 시 매매하지 않는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관련된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시장이 어려울수록 베타 값이 낮거나 테마주들이 강세를 띠는데요. 보통 베타 값이 낮은 것으로는 자동차나 관련 부품주들이 있겠고요. 테마주는 아무래도 반일 감정에 따른 모남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쇼박스처럼 앞으로 관련된 영화를 개봉하는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낙폭과대주 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니면 이 반일 감정 수혜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테마에 더 집중을 하면서 모나미가 지금 상한가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체감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장인데 과연 좀 반등을 해낼 수 있을지 우리 시장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디스트립 문호준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연이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일본 수출 규제 여파 등으로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들마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거의 모든 종목 하락하면서 장중 2025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현재는 1.73% 하락한 2030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0거래일 만에 거의 14조 원 가까이 증발했는데요. 오늘 연중 최저치를 찍으면서 계속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3.37% 하락하면서 62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보시겠습니다. 오늘 계속 파란불 켰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내달 2일 우리나라의 국무회기 껴인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갈등의 골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하락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4%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보시겠습니다. 30일부터 차례로 예정된 미중 무역회담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짙은데요. 일단 미중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작은 부분에서의 합의점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주된 문제들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상해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전장에서 혼조세 보이다가 오장 들어서 조금씩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0.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및 분석, 교보증권 GBK부 최호곤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 개장부터 혼조세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약보합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02% 내린 2,9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천 지수는 0.23% 내린 9,3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해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올랐었는데요. 금일은 미중 무역 협상과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에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등은 30일 상하이를 방문해 류어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과 함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지만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리 코들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이번 협상에서 어떤 큰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WTO 체제 개편을 강력히 압박해 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한편 또 다른 주요 이벤트인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점은 신흥국인 중국 증시의 호재이기는 하나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50bp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 시장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금일 상해 시장을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증권, 보험 등 금융을 비롯해 부동산, 건강관리, 에너지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틸리티, IT 등 일부 업종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시장 역시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재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최혁원 연구원과 중국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있을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낮 12시엔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발표하겠고요. 밤 11시에는 미국의 6월 잠정주택 매매 및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과 31일에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측에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결정이고 또 미국 측에는 호의적 조치는 기업들이 화웨이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 마감 전 아시아 증시 상황과 내일 주요 일정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3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장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 힘든 장이었는데 인공호흡 심폐소생이 필요한 시장이죠. 과연 내일장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하락에 대한 이유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유독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빠지지라고 했을 때 뚜렷한 딱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 지금 2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나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기금 매수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300원. 그거라도 제가 한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기금이 만약에 최근에 매매 패턴 자체가 매수가 좀 계속 지속됐다든지 아니면 매도가 지속됐으면 어느 정도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연기금 한 7월달 매매 패턴을 보면 오늘도 지금 장중 한 300억 정도 집계가 됩니다만은 약간 방어적 스탠스가 좀 많았습니다. 7월달에는 그래서 훅 빠졌으니까 좀 매수가 들어왔다 그걸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저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냐? 근데 왜 빠지는지를 생각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장은 사실 왜 빠집니까? 어디까지 빠집니까?를 분석할 시간은 아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투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은 어느 정도 양봉의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시장에 좀 포함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부분도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그날이 발효일은 아닙니다. 예, 그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로 치면 오해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아베 총리가 사인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일본 국왕이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건 절차적인 거니까 아베 총리가 절제로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발효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매도세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코스피 외국인 900억 팔았습니다. 9천억도 아닙니다. 900억 팔아서 1% 빠졌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수급이 얕다는 거죠. 예, 오프닝이 아까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뭔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복합적인 변수.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뭐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 뭐 환율이 좀 약한 부분, 그리고 실적이 사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 지금 실적이 그렇게 우리 투자가들의 눈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 순환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자동차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같은 쪽으로. 근데 그것까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차익 매물과 최근에 이제 주말에 나온 이슈, 최근에 잠깐 반등했던 디램 현물가가 조금 하락했다는 이슈. 약세로 전환을 해서. 근데 네. 그것도 좀 20% 올랐다가 3%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빠진 게 아니라 카다가 좀 멈춘 정도인데 시장은 그걸 또 빠졌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최근에 계속 단기적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외신에 대한 흘러나오는데 상당히 좀 열려 있고 뭐 사실 오늘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해 10월달 지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 혼자 이렇게 빠지는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충분히 과매도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016년도 주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0조 원, 하이닉스가 20조 원 한 게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가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시 16년도, 15년도로 회귀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회귀를 했지만 그때보단 나은데도 주가가 이제 2016년도 주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뭔가 뭐 우리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또 기관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미심쩍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이 내려간 이유를. 네. 주가는 사실 내년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속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뭉쳐있는 대외 변수가 아무래도 지속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제대로 던졌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많아서 내린다기보다는 지속 가능,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베팅을 하지 않는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름에 완전히 노출된 거죠. 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지 않으니까 결국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네. 있겠죠.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죠. 우리는 지금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네요. 지금 622선까지 3.4%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더 코스닥 시장에 취약한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 역시 이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안 해준다는 점이 저 역시도 가장 크게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에 계속 이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필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시아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의 해징을 할 수 있게 가장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선물 시장이라든지 옵션 시장에 대한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른 타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 부분이 가장 좀 타격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도 사실 전고점까지 회복은 안 됐습니다. 독일도 약 절반 정도, 대만도 약 절반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하죠. 수출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도 또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변수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그 기관 투자자들이 또 제 예상에는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좀 리스크에 노출이 심한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나. 예를 들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이쪽에 대한 지금 금감원의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를 계속 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 예상은 일단 지나치게 하락을 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나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이제 실시를 할 것 같은데 그 기점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너무나 악재가 많이 꼈다. 또 미국에서 WTO 개도국 한국 제외. 제 예상은 이 부분이 큰 이슈는 아닌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악재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참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수급에 대한 공백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 정도로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똑같네요. 코스닥 시장도 사실 오늘 수급적인 흐름만 봤을 때 정말 사지도 팔지도 않고 정말 그야말로 관망을 하는데 지수는 3.5%까지 낙폭 키우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정무 대표도 대외적인 변수 안에서 좀 주목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마 WTO 개도국 이야기가 좀 자주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래도 한번 이 나온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도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약자죠. 주말에 나왔던 이슈. 근데 사실 이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한테 농산물 계속 많이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결정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중국을 겨냥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국까지도 지금 파장이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혜택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없애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은 제가 물론 이제 아마 몇 가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포함되려고 준비 중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G20에 해당되는가, 이것도 해당되는가. 세 번째는 세계은행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소득 국가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 무역 교역량의 0.5%를 차지하는가. 한국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다. 근데 이제 농산물에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유독 이 이슈에도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결정적으로는 트럼프가 지향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되는 거죠. 보호무역주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개도국 문제는 농산물 부분입니다. 그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농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산 쌀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 그 특혜란 건 뭐냐면은 이런 개발도상국이 1차 산업과 이런 데 대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둔 겁니다. 그 높여둔 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미국은 미국산 곡물을 중국에 쉽게 팔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한국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 짧게 보면 농산물인데 이걸 크게 보면 결국에는 똑같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로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2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소매를 되게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해외 로축도 크지 않나 보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악재가 나오니까 더 여지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인데 종목별로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그래도 종목별 마감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받아주시죠. 네,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빨리 15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 시장만 홀로 빠지니 속상한 마음은 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연저점을 다시 쓰자 코스피도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까지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202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춰잡습니다. 현재 1.7% 하락하면서 20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하락폭이 컸던 데 따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거래 대금은 4조 1천억 원을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두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 2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을 조금 받아가면서 3% 넘게 빠지고 있네요. 77,200원 지나가고 있고 현대차는 2% 가까이 빠집니다. 128,000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셀트리온 전날 반등이 좀 무색하게 오늘장 다시 한번 18만 원 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의 성장 기대감에 연일 급등하더니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좀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만이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 12시부터 좀 상승하던 종목 수는 100개가 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업종이 특징주가 됐던 하루였는데요. 자, 지수가 부진할 때 오르는 경기방어주 성격의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주들이 선방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종목들 오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테마 첫 번째 테마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업계가 2017년 수주한 건조 물량 증가로 올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발주량 감소로 인한 수주 실적 미진에 대해서는 하반기 나아질 전망이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 4.3%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2.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확인해 보시죠. 멕시코에서 1,600억 원짜리 정제 공장 설계 프로젝트의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4%대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 테마는 일제 불매 운동 관련주입니다. 오늘 일본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에서는 이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부각이 되고 있는 등 불매 운동 일명 애국주들이 오늘도 좀 강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미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램테크놀러지 28.6% 상한가 부근 근접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 경인 양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상한가로 직행을 하더니 오늘도 급등 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음봉으로 전환을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5.6%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부분의 종목 하락하고 있지만 특히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 중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79,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전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은 2030선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정정을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아무래도 약세로 전환한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불고 있다 보니까 지수를 받쳐줄 만한 요인이 없고 그나마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은 두드러지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한샘이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조선주들이 그동안 좀 하락을 됐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은 지금 모나미가 상한가를 가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를 필두로 해서 상한가를 가고 남영비비아는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7거래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 봤을 때 정말 테마 말고는 자금이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 안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눈에 띄셨어요? 네, 하이트진로는 하고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사실 불매 이슈도 있고 아사히 맥주가 매출이 밀린 것도 있습니다만 네. 또 오비 맥주가 국내 토종 경쟁에서 오비 맥주가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테라 열풍도 있습니다만은 좀 괜찮은 흐름이죠. 물론 우선주는 이제 거래량이 작으니까 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물론 복합적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보여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실적까지 매칭이 되니까 단순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남이라든지 신성통상 이런 관련주들은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술적으로 만약에 매도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 실적주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나미가 그러면 과연 한국산일까요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맞긴 맞는데 원래 볼펜에 들어가는 일부 제품도 사실 일본께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조금씩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론 다 따지면 주식을 못 하죠. 모나미 펜인데. 네, 저도 모나미 펜을 갖고 있는데 맞긴 맞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테마주는 사실은 너무 똑똑하면 또 우리가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테마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마는 테마답게. 테마는 테마답게 가볍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 꺾이게 되면 비중 줄이고 차트가 살아있으면 보유하고 그 관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좀 정권주를 좀 보겠습니다. 하락 특징주를 보면서도 사실 정권주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빠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어차피 보통 지수 빠지게 되면 정권주는 빠지는 게 당연하죠. 아직도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키움 정권하고 일부 정권을 제외하고 나면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밖에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사실 위탁 부문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위탁 부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높지 않아도 30-40%는 차지합니다만은 정권주가 하락할 때는 보통 이제 거래 대금 사실 지난
7월 20일인가요? 세상에나 코스피 거래대금이 3조 2천억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이제 코스피가 대략 4조 원대, 뭐 코스닥은 3조 원대, 4조 원대 움직이니까 양 시장 합쳐가지고 99조가 안 됩니다. 네. 이러려고 30분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도 30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네. 원래대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주가가 빠지니까 증권주는 빠지는데 만약에 이제 장이 반등할 때는 사실 우리가 지수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이 반등할 때 지수 관련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섹터로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증권주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은 거래대금 감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권주가 빠졌지만은 근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사실. NH하고 갑자기 이제 그러는 게 네. 한국투자인가 어딘가는 그 티슈진 이슈가 있습니다. 네, 티슈진 상장 이슈가 있을 때 네. IPO 맞아요. 주관사들이 어느 정도 최근에 조금 몸집을 한국투자증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증권사마다 다 모든 게 달라요. 뭐 아무래도 미래 같은 경우는 PF 비중이 상당히 높고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이제 PI 비중이 좀 높고 네. 메리츠 같은 경우는 종금 비중이 좀 높고 다양합니다. 전부 다 다양한데. 그럼 증권주라고 해서 다 같은 증권주를 보고 다 뭐 매수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증권주들이 지난 6월 달에 만약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때는 사실은 아웃퍼폼한 이유가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본업보다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슈가 있고. 네, 한국금융지주는 어차피 카카오의 최대 주주니까 물론 이제 그 지분을 카카오에 팔 겁니다. 네. 카카오뱅크. 하지만 이제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증권주들이 비위탁 부문 즉 거래 대금을 통한 비위탁 부분에 대한 실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네. 차후에 지금도 빠지는 것도 장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적은 증가할 겁니다. 트레이딩 부분이라든지 우리 물론 이제 숏을 많이 치니까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증권주들이 지금 시장 관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비위탁 부분에서 실적이 좀 견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목 기업으로 좀 말씀 좀 드린다면 뭐 최근에 잠깐 주가를 잘 달렸던 한국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국내 증권사 중에서 유일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위탁 부문 사실 영업을 재개한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줄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올라갈 때 내가 뭘 몸을 달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증권주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코스닥 동시효과상을 보니까 증권주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네요. 지금 코스닥 동시효과상을 4.7%, 5%까지 좀 낙폭 키우고 있어서 좀 줄이면서 마무리는 지어야 될 텐데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코스닥 시장 살펴봅니다. 손여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20선 테스트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은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지만 낙폭이 깊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1,200여 개 종목들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3.68% 하락, 620포인트 지나가고 있지만 동시효과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반에서 약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74%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2%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KMW마저 오늘장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3-4개 주들도 줄줄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데모와 플리투 지금 16% 급락입니다. 대유AP도 19% 급락이고요. 오늘 넷패스 신소재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본 경제 보복 타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상 엔지니어링도 9%대 하락이고요. 테스도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재주 가운데서는 넷패스 신소재 보겠습니다. 오늘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 나타내면서 장중심 2%, 장중심 6%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4,6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V1텍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비주죠.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신저가 종목이 지금 36개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28% 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대비 선전하는 종목은 가스텔바작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오늘 급등하면서 시총 1,000억 원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불매운동 수혜주죠. 9.8% 강세입니다. 이어서 램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앞두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불산 등 판매 허가 승인 소식에 급등세 지금 상한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전 코스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 뭐 무시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뭐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매가 나오고 정말 반대 매매 물량이 다 나와줘야 시장이 정말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도 세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하락하고 얼마나 나와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바닥을 찍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정도 하락이면 글쎄. 일단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612포인트까지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졌었는데요. 코스닥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치가 617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615.24 동시효과에 마감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일단 10월 달에 대한 지지점이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다 온 것 같긴 한데 제 예상도 다 온 것 같긴 한데 사실 말씀대로 급락이 차라리 빨리 찾아와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차피 빠질 거면 3분 차라리 전입니다. 시원하게 빠졌다가 그만큼 V자 반등도 빠르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용 잔고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지금 이렇게 원래 하락을 계속 할 때는 이 개인들이 좀 손절매를 해줘야 외인들이 좀 차고 올라가는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금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다가 또 개인이 또 매수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매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590 후반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때 외인의 포지션 자체를 매수로 돌리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어진 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은 정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세에 대비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지금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추경 매도는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리스크 네. 관리는 또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고 네. 거기서 이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위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말은 쉬운데 굉장히 힘든 그런 포트폴리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계좌를 열지 말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에서 너무 시장을 보고 너무 숨이 막히신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계좌를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정신건강. 예.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장 종료 거의 하락의 1분 폭은 전입니다. 좀 다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의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증시가 저는 끝난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조금만 더 지나면 반등의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모든 종목을 다 팔고 나가라 그런 관점은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분명 바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사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이 4%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돌리지를 않고 어느 정도 이런 투매라든지 정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확 빼고 난 이후에 그냥 반등이 나 그러면 개인 투자는 죽으라는 얘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정규장이 그런 수급적인 종료됐습니다. 흐름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내일장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진 데 따른 좀 반발 매수가 나와줄 수 있을지 마감을 하고 나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8%, 4%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마감합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약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월요일장을 보냈습니다. 체력적으로 좋지 못했고 시장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욱더 흔들리는 양상이 심해졌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203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1.78% 하락한 2029선, 코스닥 시장 620선으로 3.8%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내내 등락을 거듭하더니 1원 30전 내린 1,183원으로 마감을 하는 양상이고요. 전반적으로 1%, 2% 가까운 그리고 4% 가까운 급락세로 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주가 하락 과도한 건 알지만 정말 언제쯤 바닥을 잡고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늘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래도 내일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에 나섰고 기관이 그나마 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했던 시장이었고요. 매도 규모 대비 시장의 흔들림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 하루를 보냈던 움직임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FOMC 회의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낙폭을 좀 일제히 확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10월 이후 최저점을 다시 쓰자 코스피도 함께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29일 마감 종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1.7% 하락하면서 202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종목 수가 80개가 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오늘 11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려 세웁니다. 그동안 매수를 했던 대형주, 전기전자, 금융업 위주로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6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한편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 연기금 위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1,33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일제 불매 운동 테마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나미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신성통상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효성중공업도 10%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키위미디어그룹도 6% 상승, 경인양행도 전날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화천기계, 기계공 공작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포착되던 하루였습니다. 자,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가장 하락률이 컸을까요? 나노메딕스가 19.8% 급락세를 보였고 한샘 오늘 오전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5.9% 급락으로 마감 지었고요. 남성도 두 자릿수 하락률, 국보도 14.9%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쌍용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도 2분기 적자가 계속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7.9% 장대 음봉 그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7월 29일 코스피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4%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대 하락하면서 오늘자 620선을 이탈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달러 약세가 펼쳐졌다가 다시 좀 달러 강세로 돌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현재는 1원 40전 빠지면서 1,183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가는 1,183원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금까지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4%대까지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을 찍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6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죠. 오늘 크게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좀 소극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3억 원의 매수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기관도 6억 원의 소폭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억 원의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새내기 주들이 많이 흐름을 올리고 있고요. 플리토가 16% 급락세, 그리고 오늘 네페스 신소재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입니다. 현재 8%대 넘게 밀리면서 66,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전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상한가 기록한 램테크놀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보복과 관련해서 이 상한가로 기록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7%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쏠린 쪽은 국일제주고요. 리드코프도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6%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마감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4% 하락 618포인트면은 10월에 급락했던 저점 617포인트를 지금 1포인트 남겨둔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2030선을 깼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을 봤을 때 사실 종목들의 분석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반발 매수가 그래도 좀 나와 줄 텐데 내일장은 좀 오르겠죠, 그래도? 네, 개인들이 동시효과에 손절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표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종가에 조금 밀어버리는 거는 밀어버렸다는 말이 내가 좀 편하게 말씀드렸군요. 근데 오늘 딱 코스닥 수급을 보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뭔가 싶거든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이제 종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걸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이제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조금 바뀐 변화가 있는데 사실 아까 3시 20분만 해도 코스닥은 개인들은 순매수였습니다. 대략 제가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종시효과의 매도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대략 매도가 전환됐는데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게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서 신용이 있고 또 스탁론이 있죠. 근데 보통 신용이나 스탁론은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보통 이제 시장가 주문이 나가게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통 주식을 매도할 때도 뭐 증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코드 순으로 한다든지